사원 개체가 뭐 일주일 안에 죽으면 그거는 처음에 살 때 잘못 사신 거예요. 사실은. 사원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 네네네. 와일드 산호를 이제 수입됐을 때 구매할 때 보면은 약간 저희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AEFW라고. 네네. 아크로잇 플랫웜이죠. 네네. 요런 애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족관에서 축양을 하거나 프랩 개체들, 컬처 개체들에는 이런 게 없는데 와일드 개체에는 좀 이런 AFW가 좀 있어서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때요? 이것도 뭐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 때 일단은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 왜냐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검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검수하는 지금 뭐 업체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검역제로 완벽하게 잡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때 최대한 조심해서 사시고, 본인 수조에 넣을 때도 뭐 100% 검역하라는 것보다 검역하다가 또 데미지 먹어가지고 또 죽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참, 이거 하나 말씀드릴 게, 네. 예전에 자꾸 이제 뭐 사가시면 뭐 그냥 갑자기 후떡 벗겨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검역하냐 해봐라 해서 이제 해보라고 했더니, 해수물을 받고 산호를 넣고 거기다가 검역제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RX를. 산호가 있는 데다 검역제를? 네,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직으로 맞아버리면 분명히 데미지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해수물을 놓으시고 거기다가 검역제를 뭐 용량에 맞게 투입하시고 휘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호를 넣으시고 시간 안에 검역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분명히 산호 넣고 검역제 떨어뜨리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때 조심을 하시는 게 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뭐 업체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검역도 지금 하시고 뭐 수입됐을 때 하시고 넣는 수족관들도 있는데,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알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아크로를 좀 넣었어요. 이게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다 지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TN이라고 그러죠. 네. 아래서부터 하얗게 이제 뼈대가 네네. 드러난다거나, 뭐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TN은 왜 오는 건지, 아니면 갈변이라고 그러죠. 이제 갈조는 왜 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갈조 얘기를 하자면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뭐 갈조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주산셀러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생조류인데 산호, 이제 특히나 뭐 산호 표면에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양분을 만들어낸 양분을 이제 뭐 산호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주산셀러라고 하는데, 이제 밀도, 그 갈변이 오는 게 주산셀러의 밀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뭐 주산셀러가 많아지면 뭐 갈변이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갈변이 오는 이유는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너무 높아서. 부영양화. 네네네. 부영양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그쵸. 과영양화. 과영양화. 네네네. 너무 네. 보통 한 3, 40 정도 질산염이. 그렇죠. 뭐 이제 이것도 너무 뭐 얘기들이 많아서 제 얘기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치에서만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 질산염 3ppm이고요. 인산염 0.04 정도 나와요. 네. 그 정도인데도 이제 낮은 뉴트리언트가 아니에요. 낮은 영양이 아니거든요. 빈 영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부영양화에 가까운 수조거든요. 뭐 여기 뭐 수류모터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끼도 많고. 요새는 뭐 조건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면 장비도 업그레이드 됐죠.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약품들도 너무 좋아져서 아웃풋에 강화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빼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빼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 와서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 약간은 뭐 강박을 버리시고 좀 더럽게 키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뭐 질산염이 안 떠서, 인산염이 안 떠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시고.
네, 그러니까 약간은 영향을 좀 주시면서 산호들을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뭐 갈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네. 갔는데 그 정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갈변에 관해서는. 어쨌든 일단은 갈변은 네. 좀 과영양일 때 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다. 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또 빈영양으로 가도 얘네들이 이제 갈변이 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 뚱뚱해서 갈변이 오는 거랑 말라서 갈변이 오는 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하여튼 갈변에 대해서는 너무 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네, 정도. 네, 그 정도로. 하고 네. 이제 T에는 그러면은 뭐 광분리층도 있고 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 위에서부터 뭐 T에 오는 거 이런 또 있는데 뭐 이제 STN, RTN, 네. 뭐 광분리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물이 안 좋아서 TN이 오는 거거든요. T에는 네. 물성치의 문제. 그렇죠. 네. 아. 네. 물론 이제 광분리층은 뭐 빛에 관련된 얘기지만 빛이 너무 세면 그렇죠. 타는 게 이제 네, 네, 광분리층. 네, 네. 그것도 하얗게 위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위에서 하얗게 되진 않고 이제 뭐 SPS 끝단이 네. 뭔가 이끼가 끼고 까맣게 변해요. 근데 이제 이게 포타슘이 과해도 그런 현상이 생기기 네.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이게 광분리층인지 네. 포타슘이 과해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는데 초보자분들이 뭐 포타슘을 막 도증할 리는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광분리층일 확률이 높은데 요새 조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하단에 좀 내려주시고 이끼 붙고 조금 타 들어간 데는 이제 락가위로 뭐 아니면 산호가위로 조금씩 이제 트리밍을 해주시면 근데 또 금방 회복하니까. 네. 네. 광분리층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닌데 네. 항상 이제 TN 때문에 스트레스들을 받으시는데 TN은 솔직히 그냥 SPS를 하시면 안고 가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소위 뭐 그냥 가끔씩 드리는 말씀은 다 키울 수 없다. 다 살릴 수 없다. 이거는 생물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안 죽일 수 없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침이 못 한다. 그래서 사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걸 사시고 뭐 TN이 왔을 때 본인의 이제 잘 키우던 게 그런 게 오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첨가를 더 했다거나 그렇죠. 네. 뭔가 수존의 시스템을 바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사온 개체가 뭐 일주일 안에 죽으면 그거는 처음에 살 때 잘못 사신 거예요. 사실은.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 네네네. 뭐 그 확률이 제일 높고 네. 기존에 잘 크던 산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TN이 오거나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내가 그 사이에 뭔가를 한 거거든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환경 변화가 생겨서 그런 물성치가 변해서 애들이 데미지가 오는 거라 본인이 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시고 저도 왜 경험이 축적이 됐냐면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산호가 좋아지더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수조 상태가 이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산호가 죽더라. 이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도 물속 시간은 느리게 간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속 시간은 느리게 간다? 네, 제가 지금 뭔가 행동을 취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수조는 제가 뭔가를 조치를 취했을 때 물량에 따라서 점점 비례를 해요. 물량이 작은 건 이틀 만에 오기도 하지만 물량이 좀 많은 수조는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하고 뭐 한 달 만에도 오기도 하고. 그만큼 반응이 네. 늦게 온다라는 네. 말씀이시구나.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조치를 빨리 2, 3일 빨리 한 일주일 빨리 이렇게 취해 주시면 자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항상성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보시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너울을 쳐요. 쭉 올라가 안 좋네 그러고 이제 다시 좋은 수치로 내리려고 그러고 안 좋네 그러고 좋은. 근데 이제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움직이면서 요 그래프의 낙폭을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 차이거든요. 이렇게 짧게 가자면 향상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계속 이 그래프의 낙차는 스윙이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결국 이제 도징할 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네네. 조금씩 해서 이제 스윙폭을 작게 가져가면서 유지해라. 그렇죠. 네. 네, 항상 뭔가를 조치를 취하실 때 미리 움직여 주실 줄 알아야 되고 미리 움직여 주려면 내 수조 상태나 내 산호 상태를 항상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네. 이제 생물 키우는 거 보니까 애기 다루듯이 계속 지켜보고 그렇죠. 네. 관리해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 가지 또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집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워낙 또 사장님 팬이다 보니까 쉘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쉘리의 장점 뭐 소개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거든. 네, 취미를 하다가 이제 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뭐 이 업이라는 게 이거를 잘 모르면 할 수가 없는 업이라 뭐 저도 뭐 그 선상의 하나인데 다른 수족관들은 수입해서 이제 뭐 많은 양을 수입해서 이렇게 팔아내는 구조로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수족관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영세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모티브는 그분들이 이제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키워서 뭔가 색도 좀 내고 건강도도 좀 웬만하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좋은 산업 공급하고 뭐, 요런 모티브로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다른 수족관보다 산업 가격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수입되면 저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면 제가 축양하면서 죽일 건 다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것들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색도 좀 내고 해서 뭐 지금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오시면 일일이 응대를 거의 대부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겪은 취미로 키워보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좀 고민하고 본인들 수조에 맞게끔 좀 조언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최대한 소통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 일산에 또 다이아드 수족관이 있잖아요. 다이아드 수족관은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케어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호를 중심으로 케어하고 더 발색도 내고 이제 수입 들어왔을 때 조금 좀 약했던 애들을 더 강하게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정성도 많이 쏟아지는 거고 그렇게 예, 수입 맞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네. 바로바로 파시는 게 아니라 잘 키워서 발색을 어느 정도 내서 퀄리티를 올리시고 그리고 또 그거를 사가시는 분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또 잘 키우실 수 있도록 또 조언이나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요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뭐 어필인데 이건 아직도 저는 취미와 이 약간 사업의 중간선상에 있다 보시면 되고 저도 이제 뭐 분명히 상업적으로 결국엔 가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거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매주 어항을 돌아가면서 10%에서 20%씩 환수를 해주고 도징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소금도 뭐 일반 싸구려 소금 쓰는 게 아니라 프라이스 소금으로 계속해서 환수해주면서 도징도 뭐 레드시 ABCD나 제오빛 AF 거 다 쓰면서 도징도 색도징 뭐 밀양원소 도징까지 다 하고 있고 칼슘 리액터도 뭐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탱크에들은 다 칼슘 리액터 지금 6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리액터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산호들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만들면 저는 이제 그거예요. 셸리 뭐 아시겠지만 초보일 때 왠지 수족관물은 진짜 꿀물일 것 같잖아요. 그쵸. 왜냐면 뭐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초보 때는 막 사면은 수족관물 맞아요. 내 수조에 물 붓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물이 더 좋더라고. 수족관물 넣지 말아라. 네, 내 물이 더 좋더라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제 물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쉘리에서 산 산호가 약간 판단의 기준, 이게 또 이제 건방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보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초보자들. 네네. 제 산호를 가져가서, 쉘리물보다는 좀 낫구나, 더 좋아지면. 쉘리만큼 유지가 되면, 쉘리물만큼은 되네. 저희 물만큼만 돼도 진짜 즐기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보다, 이제 저희 산호가 안 좋아지면, 쉘리물보다는 안 좋은가 보다. 뭔가 내가 개선을 해야겠다. 그럼 그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을 하는데 쉘리 걸 사갔더니 이렇게 죽어가더라.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개선도 해드리고. 그러면 물 네. 갖고 와도 돼요? 뭐 가져오시면 다 해드려요. 지금도. 네. 물 갖고 와서 이제 내 산호가 죽었다. 네네네. 물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다 괜찮은데 네. 갖고 와보면 어느 정도 좀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게 물성치 가지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펌프 보여주세요. 여과제는 얼마나 들어있으세요? 리턴 회전량은 얼마예요? 뭐 조명은 어떤 거 쓰세요? 진짜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뭔가 해답을 원하셔서 오시면 뭔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여쭤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준비해서 오시면
훨씬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발색이나 도징이나 이런 거 질문하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색 도징은 진짜 한번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나 인산염 체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HI 774이고요.